안녕하세요, 빙어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죠? 자소서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는데요. 왜 하필 지금 찍나요? 라는 물음에는 제가 이제 입시를 본 지 2년이 지났어요. 입시 정보가 더 이상 더 바뀌기 전에 빨리 내 정보를 공개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미술이론과 입시를 두 번 봤을 때 정말 정보가 없어서 엄청 긁어 모았던 기억이 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례는 정말 수많은 미술이론과 합격하신 분들의 사례 중 딱 하나일 뿐이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결과가 나고 자소서를 쓰고 2차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면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은데요. 자소서를 1차 시험 보기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11월 초부터 쓰고 있었고 한예종 미술이론과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관련 제가 합격 수기를 쓴 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1차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을 정말 말아먹었다 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희망을 가져야 하니까 빨간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에 합격하셨습니다. 막 컴퓨터 치고 막 엄마 전화해서 엄마 막 이렇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이제 바로 자소서를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에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거 정말 1차 합격이라는 기회를 잡은 만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최종 합격을 이뤄내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자소서는 아리까리 하셔도 어차피 내 이야기를 쓰는 거고 내 포폴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말 결산 혹은 중고교 시절 결산하신다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차 합격을 받고 나서는 저는 딱 5탈자만 검수를 해서 바로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목이 총 5개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지원 동기,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세 번째는 지원 분야와 관련된 서적으로 인상 깊었던 책, 네 번째는 장래 희망, 다섯 번째는 경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2차 때는 고교 내신 성적을 내가 알기로는 안 보고 필기부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소서에 쓰는 내용이 충분히 흥미를 유발시켜서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세한 내용들로 자소서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번에서 학창시절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틀어서 중고교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문구를 인용을 해서 1번을 몇 문장 읽어보면 외딴 산속에 자리 잡은 학교의 특성 때문에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배우는 동시에 타인과 사물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감성교육과 사회문제의식을 교육의 주안점으로 두는 학풍으로 인해 자연으로부터 오는 예술 감각을 축적하고 비판적 사고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면 탈구할 게 엄청 많지만 암튼 저는 그때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저의 그런 자연으로부터 오는 예술 감각을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생활에 관련된 걸 거의 열거하는 식으로 1번은 좀 갔던 것 같아요. 뭐 학생회, 뭐 언론 동아리, 뭐 소식지 발간했던 거, 뭐 인권 동아리, 도서관 관리 동아리, 몸짓 동아리, 뭐 비건, 뭐 세월호 기억 동아리, 교내 축제준비위원회 기획팀, 미술팀, 뭐 요런 활동을 열거하면서 이 활동을 통해서 혼자만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줄만 알았던 전과 달리 많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모든 사람의 삶에 스며드는 예술을 만나고 또 만들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997자 정도로 해서 꿈과 목표가 생긴 계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잖아요. 그 한 가지의 그런 사건에 좀 포커스를 둬서 저는 수업 하나를 인용을 했고요. 수업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꿈을 키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했고 그 수업에 대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다른 과목이랑 미술을 융합해서 지냈는지 그래서 왜 나는 한예종에서 하고 싶었는지 뭐 그런 걸 썼는데 왜 굳이 한예종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면접 때도 그러한 질문을 왜 한예종인데? 라는 질문을 좀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어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마지막 이런 거거든요. 저는 예술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미술 관련 공부를 해왔습니다. 미술 이론을 전공해 예술 해석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역사와 철학적 사유를 통해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안에서 다원적 창의성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며 비약적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예종 빼면 어느 미술사학과 가도 어디 가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왜 한예종이어야 하는가를 조금 더 어필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번째, 이게 가장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다른 이제 자소서들 쓰면 사실 책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쓰라는 말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송혜영 교수님의 이제 요셉 보이스 우리가 혁명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뭔가 미술사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이 3번에서는 일괄 요약이나 개괄하거나 줄거리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만약에 미술사를 선택했더라도 어떤 작품 혹은 어떤 스토리,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에 내가 꽂혔는가, 왜 그래서 인상 깊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미술사가 아니어도 뭔가 사회, 문화, 역사적인 책이어도 꿈이랑 맞닿으면 얼마든지 그게 자기한테 인상 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결국 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도.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이 책 요셉 보이스에 대한 전기에 관한 책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고 그 요셉 보이스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나는 이 삶을 빗대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인간적인 면에서 요셉 보이스를 다뤘던 것 같아요. 요셉 보이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평소 보이스는 자신을 온전히 소모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과 예술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바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자신을 온전히 소모하는 삶은 후회가 남지 않는 열정 가득한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후회가 남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의 배움, 하나의 선택, 하나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하며 세상의 한 조각을 저만의 색으로 칠하는 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분량 꽉꽉 채워 썼고요. 네 번째, 장래 희망은 좀 더 이제 이 1번부터 3번까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과거를 이렇게 반추해보면서 대답을 했던 거라면 이제 4번은 조금 더 장래 희망, 미래 비전에 가까운 항목입니다. 4번에서도 한 가지 그런 활동을 짚어가지고 큐레이팅이라는 행위가 내가 왜 하고 싶은지, 왜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 설명을 했고 세 문단인데 첫 번째 문단에는 고교 재학 동안 어떤 층이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예술, 공공성과 참여성,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 세 가지 층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약을 한 뒤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한 가지의 그런 활동을 선택을 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 진짜 이 일 하고 싶다라고 느꼈다라는 걸 어필을 했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큐레이팅이라는 행위가 나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행위구나 라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까지 나의 그런 자연으로부터 오는 예술이나 사람 만나는 거 뭐 이런 걸 다 합해본 결과 지역 생태문화 기획자라고 뭐 하는 그런 저만의 이제 워딩을 만들었어요. 다섯 번째, 제가 초반에도 설명했다시피 이게 정말 저는 어려운데요. 왜냐면 이거를 진짜 어떻게 써야 되지? 제가 양력 설명하는 것 좀 더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줄글로 다 써야 되나? 저는 정말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사실 양력으로 쓴다고 해도 저는 그걸 그 몇 줄씩 해서 몇십 줄을 채울 수 있는 양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진짜 미술 이론과 지원하는 사람 중에 거의 아무도 없겠다 싶은 것들을 골라서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단을 설명을 하고 뭐 양력을 쓰고 문단을 설명하고 양력 쓰고 문단 설명하고 양력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도 되게 많이 했고요. 제일 적게 쓴 게 5번일 거예요. 그 22학년도 입시에서는 1번 문제가 그림을 그리는 문제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문제여서 갑자기 나 그림을 그리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되게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고 2번 문제에서는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정말 2번 문제가 너무 저한테는 어려웠어서 제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걸 옹호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문제에 시간을 쏟느라 3번 문제는 거의 그냥 원고지에다 옮겨 적는 스타일인데 3번은 그냥 바로바로 썼던 것 같아요. 3번 진짜 100점 심지어 높은 3번을 내가 이렇게 날리다니 나 내일 면접에서 진짜 잘하지 않으면 면접을 찍지 않으면 난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면접. 처음에 이제 제 전 영상을 보시면 그 개강총회 했던 장소에서 이제 대기를 시켜요 학생들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 2년 전이니까. 대기를 시켜서 근데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영어 단어를 지금 외운다고 해서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조리 있게 어떻게 말할까 약간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미술이론과 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보면서 진짜 잘 읽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보면서 어떤 수업이 정확하게 지금
지금 뭐가 있는지. 왜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랑 미술원 영감을 통해서 있는 거랑 또 달라요. 미술원 영감이 훨씬 최신이고, 왜냐면 교직 편집부가 직접 이렇게 편집하는 최신 소식이고, 학교 홈페이지는 조금 늦게 업데이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영감을 막 보고 지금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답사는 어디로 갔고 막 이런 거를 한 20분 정도 읽었어요. 2차 시험을 치고 그 다음날 면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먼저 다른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어딘가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조교님이 안내를 해주십니다. 교수님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지문을 읽게 먼저 해주세요. 한 10분?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8분 정도인 것 같아요.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영어 지문이 요만한 한 6줄, 7줄 되는 요만한 지문이 이렇게 두 문단이 있고 다른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는 하나만 미술에 관한 거였고요. 하나는 이제 건강에 관한 그런 영어 지문이었고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고, 근데 전문사는 굉장히 미술에 관련된 엄청 어려운 지문들이 나온다고 해요. 영어 직독직해 할 때. 그걸 막 읽고 막 머리를 싸면서 한 5번, 6번 읽었을 거예요. 막 읽고 이제 띵동 해서 이제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교수님 연구실에 이렇게 길쭉한 방에 5대1 면접을 갑자기 봅니다. 저는 너무 정보가 없었어요. 5대1 면접이라고? 근데 심지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코로나여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서 딱 칸막이 쳐진 여기 앉아있고 영어 지문이 이렇게 아까 제가 그 옆방에서 보던 그 지문이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제 조인수 교수님, 양정문 교수님, 진희영 교수님 하고 이제 김현재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 교수님 계신데 저는 누군지 아직까지도 생각이 너무 안 나요. 너무 긴장한 상태여서 자기소개해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뭐뭐뭐뭐를 통해서 뭐뭐뭐뭐가 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왜냐면 블라인드니까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딱딱하게 했던 거죠. 제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조금 편하게 뭔가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조인수 교수님이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약간 근데 제가 이제까지 계속 연습하고 준비했던 게 그런 딱딱한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케이, 머릿속에 다 지우고 오케이, 나 이제 프리스타일로 달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제대로 임하기 시작했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엄청 빨리 대답하는 스타일이어서 질문을 많이 받았고, 되게 그 자소서 관련된 자소서를 제 자소서를 한 부씩 앞에 갖고 계세요. 그럼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교수님들이 자 1번 봅시다, 2번 봅시다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5번 보고 계시고 어떤 교수님 1번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연감을 보고 간 게 제가 아까 왜 도움이 됐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들어오면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그 연감에서 봤던 그런 이제 교과목을 막 나열을 했죠.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 그렇게 나열을 했는데 마침 교수님이 그 시험장에 계셨고, 그래서 엄청 뿌듯하시다는 게 보고 저 왜 그러시지? 전 몰랐죠. 그 교수님이 하시는지. 김현지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적인 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근데 전혀 뭔가 긴장되거나 엄청 미술사적 전문 지식을 말하거나,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 어필한, 제가 들어보기로는 막 엄청 철학에 관해서 원래도 관심 많고 미학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고, 그러면 물론 물어보시죠. 너의 생각이 뭐니? 너의 스탠스가 뭐니? 약간 그런 것도 물어보시셔서 어떤 게 옳고 그르든 간에 잘 대답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2차 시험이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2차 시험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혹은 직접 채점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2차 시험 문제 어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2번 문제 너무 어려웠다, 진짜 어려웠으니까 2번 문제 너무 어려워서 시간 오래 걸렸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왜 어려웠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입장이 반대여서 약간 어려웠다. 너 입장은 뭐냐? 그래서 저 이런 것이다. 그러면 뭐 재밌었던 건 뭐냐? 저 1번 문제 재밌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직독직해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직독직해를 시작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해마다 다른지 혹은 뭔가 타입마다 다른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건강에 관한 질문을 읽었어요. 동명사부터 대차게 틀린 거예요. 너무 떨어가지고
근데 그게 전 틀린 거 모르겠어. 너무 당당하게 막 해석한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어쩐지 중간에 끊고 밑에 것도 해석해보세요 이러 하시는 거예요. 나 2개 시키시네? 1개만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이러면서 밑에 것도 했어요. 밑에 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둘 다 끝까지 해석하지는 못했다. 또 끊으셔가지고 시간을.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저만 2개를 다 해석했더라고요. 첫 번째 영어 문단을 해석을 말아먹어서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활동 관련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엄청 활발하게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대답을 했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라고 조인수 교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할 말 다 했다. 나 열심히 했다. 나 정말 힘들게 다 했다. 아휴, 드디어 끝났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잠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면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참가자는 전 처음이었을걸요? 아니요, 저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필할 시간을 주셨는데 저희 어필할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럼 나가보세요 이래서 네 이러고 나와서 막 춤을 췄어요. 저는 끝나서 너무 신나니까. 근데 다음날 이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 그거 영어 엄청 대차게 틀렸네? 심지어 그 마지막 어필 기회 발로 뻥 차버리고 왔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어필 기회가 주어지면, 혹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요청하셔서 간절함과 그런 꼭 붙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2년이 지나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필할 기회를 놓친 것을. 그래서 이제 짧고 굵게 뭔가 해봤는데요. 제가 얼른 열심히 편집해서 자소서를 내기 전에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미술이론과에 지원하시기로 하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신의 생각도 있으실 거고 글도 잘 쓰실 거고 뭔가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니까 이 길을 도전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솔직하게 자신 있게 뭔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설명한다 느낌으로 면접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사학번과 2학번으로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조그마한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절대 제 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 저도 지금 제 자소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면접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편집을 하다가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제가 그 더보기란에 꼭 더 그런 것들을 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